혜정이님 사연, 헬스장 훈남 코치에게 고백받은 썰 시작합니다. 대학교 새내기를 막 보낸 저는 용돈도 벌고 운동도 할 겸 헬스장 안내데스크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. 주로 하는 일은 안내데스크에서 회원 관리하는 것과 청소였어요.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회원들과도 자연스레 친해지고 알바에 재미를 붙이고 있었죠.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나? 헬스장에 새로운 코치가 왔더라고요. 키도 크고 잘생기고 운동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몸도 좋았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그 훈남 코치는 알고 보니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하남이었고 무뚝뚝한 듯 했지만 다정한 성격이었어요. 훈남 코치가 오고 난 뒤론 매일 함께 마감 청소를 하게 되었는데 같이 마감 청소를 하게 된 첫날, 누나는 뭔가 밝은 바보 같은데 웃는 게 이뻐요. 밝은 바보에서 살짝 걸렸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말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. 이후 같이 매일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레 친해지고 말도 놓게 되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, 전 안내데스크에 앉아있는데 잠시 쉬고 있던 훈남 코치가 저보고 와보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. 누나, 여기 잠깐 와봐. 왜? 저는 그 훈남 코치가 있는 곳으로 갔고 앉아있는 앞에 서서 멀뚱멀뚱 쳐다봤죠. 여기 앉아봐 얼른. 왜? 뭐 이야기할 거 있어? 나 남자로 보여? 뭐라고? 나 남자로 보이냐고. 새카만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하는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심쿵해서 횡설수설하다가 자리를 떴어요. 너 당연히 남자지. 여자는 아니잖아. 그럼 이만? 그 이후로 훈남 코치는 눈에 띄게 저를 챙겨주었어요. 하루는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기로 하고 훈남 코치가 주문을 하는데 비빔밥 4개 주시는데 1개는 콩나물 빼고 주세요. 누나, 콩나물 싫어하잖아. 그 말과 동시에 내 머리를 쓰다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는 듯 했어요. 그러던 중 방학 시즌이 되었고 여자 중고등학생 회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. 훈남 코치는 곧 여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고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. 저는 훈남 코치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서운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하면 질투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훈남 코치를 피하고 차갑게 대했었나 봐요. 그걸 느꼈는지 하루는 훈남 코치가 저보고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더라고요. 요즘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뭘? 평소 누나 같지 않게 잘 웃지도 않고 나 잘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잖아. 그런 거 아니야. 괜찮아. 왜 그래? 말해줘야 내가 알지. 나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. 그러지 마. 그냥 너 바쁘고 그런 것 같고 여자 회원들도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. 나 안 바빠. 그리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은 누나밖에 없어. 응, 알겠어. 그 이후로 훈남 코치는 여자 회원들이 말 걸러치면 쏜살같이 코치실에 들어가거나 저에게 딱 붙어 있었죠. 그렇게 저도 조금씩 훈남 코치에 대한 마음이 커질 즈음 친한 외국인 회원이 웃으며 운동기구 하나를 가리키며 같이 운동하자 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. 운동하다 싸한 느낌이 나 뒤를 돌아봤는데 훈남 코치가 운동 프로그램 중에 절 무섭게 쳐다보고 있었고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운동을 이어갔어요. 운동 시간이 끝나자마자 훈남 코치는 무서운 얼굴로 운동 중인 제 쪽으로 왔고 쫄보였던 저는 쫄리기 시작했어요. 마이 걸프렌드. 맙소사. 쏘리. 그리곤 저는 훈남 코치에게 붙들려 코치실로 들어가게 되었어요. 방금 무슨 말이야? 화났어? 화났어. 그것도 매우. 나 누나 좋아해. 내가 너무 빨리 고백하면 체할까봐 말 못했어. 나랑 사귀자. 내가 잘할게. 바로 대답 안 해줘도 돼. 응, 생각해보고 답해줄게.
훈남 코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. 훈남 코치는 퇴근 후 톡으로 한 번 더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고 저는 잠들기 전 알겠다는 답톡을 보내고 두근대는 심장을 꼭 안고 잠이 들었답니다. 다음날 출근해서 안내 데스크에 앉았는데 남친이 된 훈남 코치가 옆에 와 데스크 아래로 제 손을 조심히 잡으며 여자친구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평생 잘해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을 지켜주고 있네요. 왓썸이? 알바하러 가서 연애를 했단 말이야? 나도 내일 헬스장 간다. 그리고 너희 10년이면 딴 사람 만나기 클라 썸밍. 안녕. 닉네임 우윤현님의 사연입니다. 어디 제보자님의 짝꿍이 매일 따뜻한 우유를 준다고 하네요. 무슨 이야기인지 시작합니다. 제가 고등학생 때 일입니다.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첫 짝꿍이 운동부 남자아이였습니다. 그래서 제 짝꿍은 점심시간부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업을 잘 안 들었습니다. 어느 날 짝꿍이 야자 끝나는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주는 겁니다. 사실 전 제 짝꿍이 무서웠습니다. 왜냐하면 운동부라 그런지 덩치도 엄청 크고 피부도 까매서 제가 느끼는 인상이 무서웠습니다. 그래서 갑자기 건네준 우유를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받았는데 먹어. 딱 이 두 마디에 저는 쫄아서 반강제로 우유를 원샷했습니다.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따뜻한 우유를 강제로 마시는 일이 1학년 끝날 때까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. 그 일이 반복되니 저는 학교에서 우유녀로 유명해졌습니다. 드디어 2학년이 되어서 짝꿍이랑 다른 반이 되니 휴, 이제 다른 반이니까 그 우유 안 마셔도 되겠지? 하고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시. 그 짝꿍이 우리 반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우유를 매일 주는 것이었습니다. 먹어. 그러다가 아빠가 해외 지사로 발령나서 학교를 그만 다니게 됐는데 떠나기 전 마지막 날 그 짝꿍이 저에게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. 뭐지? 하고 쪽지를 펼쳐서 읽어봤는데 쪽지 내용이 우유를 데우는 법이었습니다. 아니 얘는 무슨 우유의 원수졌나?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정말 멋지다. 너는 우연히 그 짝꿍을 만났습니다. 진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 인상 무섭던 짝꿍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해외에서 동창을 만나니 엄청 반가웠습니다. 그래서 그날 짝꿍남이랑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 짝꿍이 또 따뜻한 우유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. 먹어. 우유를 보니까 내심 고딩 때 추억에 반갑기도 해서 웃으며 우유를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. 아, 또 이거. 야, 고딩 때부터 궁금했는데 너 왜 자꾸 나한테 우유 주는 거냐? 너 불면증 있잖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말이야. 우리가 처음 만난 고등학교 때인데 입학하면 처음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곤 하잖아.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기소개서 쓸 때 옆에서 너가 거기에 불면증이 있다고 쓰는 걸 봤어. 아, 맞아. 고딩 때 불면증이 있었지. 그러고 보니 그 뒤로 나아졌었는데. 근데 너 요즘은 잘 자? 심쿵! 그때 외국으로 전학 가버려서 또 못 잘까봐 걱정했는데. 그때 짝꿍남이 그동안 제 불면증을 신경 쓰면서 오랫동안 따뜻한 우유를 건네준 거라고 이해되니 너무 고맙기도 하고 왠지 모를 감동을 받으면서 순간 눈물이 났어요. 뭐야, 그래서 나에게 따뜻한 우유를 준 거야?
게다가 그렇게 큰 덩치로 무심한 듯 진지하게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며 설레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이 짱남이랑 4월에 결혼한답니다. 축하해주세요. 헐, 세상에. 남친 세상 스윗한 거 봐. 나였어도 심쿵한다. 야! 결혼 축하드려요. 오늘 사연은 뽀뽀왕 김뽀뽀님의 사연입니다. 입술이 예쁜 남자친구와 첫 키스한 썰? 설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. 저랑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로 지냈어요. 그러다 졸업하는 날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죠. 사귀게 돼서 모든 게 좋았지만 친구일 때와는 다르게 부끄러웠어요.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곤 했거든요. 그래도 용기 내서 말했어요. 나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?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와. 다음 날,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가서 같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. 처음엔 집중해서 보다가 영화가 지루했는지 남자친구가 꾸벅꾸벅 졸더라고요. 고개를 흔들며 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제 무릎에 남자친구를 눕혔습니다. 그리고 남자친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얼굴을 관찰했습니다. 이마부터 턱까지 찬찬히 살펴보는데 피부도 깨끗하고 입술이 분홍빛에 반짝반짝하는 게 너무 예뻤습니다. 저도 모르게 우와, 입술을 뽀뽀하고 싶다. 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는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.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꽥 지르고 남자친구를 밀쳤습니다. 그리곤 도망치다 붙잡혔는데 너무 민망해서 눈을 못 마주쳤어요.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몸을 제 앞으로 기대왔습니다. 뽀뽀하고 싶었어? 제가 대답도 못하고 끙끙대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리곤 천천히 제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죠.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고 제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남자친구가 뽀뽀만 가지곤 부족하겠는데? 하더니 깍지 낀 손을 풀고 제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. 전 눈을 감았고 남자친구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. 남자친구의 머리칼에서 나는 좋은 향기, 그리고 너무 부드러운 입술에 온몸이 사르르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. 키스가 끝나고 서로 새빨개져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손만 꽉 잡고 있었답니다. 그렇게 그날 헤어지고 내일 또 만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보겠어요. 오히려 전보다 더 어색해진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. 어머, 이거 왜 그렇게 오글거리는 거냐? 둘만 너무 달달해서 보는 내가 다 민망하다 얘. 그래도 다음에 더 설레는 이야기도 기다릴게. 그럼 안녕! 닉네임 금사빠님의 사연. 미술 동아리 짱남에게 고백받은 썰 시작합니다. 고등학교 1학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동아리를 골라야 했습니다. 저는 미술을 좋아해서 미술 동아리를 바로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미술 동아리 신청서 받는 줄에 섰는데 제 바로 뒤에 너무너무 잘생긴 혼남이 있더라고요. 저는 순간 넋이 나간 채로 우와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. 그때부터 저는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미술 동아리 첫 수업날 역시 잘생긴 짝남이 있었습니다. 전 실실 웃으며 그림에 집중을 못하고 수업 내내 짝남만 지켜보았습니다. 근데 역시나 짝남은 인기가 많았습니다. 동아리실 앞에서 여자애가 짝남에게 고백하고 차이는 모습도 봤습니다.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고백하면 차일까봐 섣불리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혼자 하는 짝사랑을 끝내기로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짝남에게 가상 고백 편지를 쓰고 잊기로 결심했습니다. 처음부터 좋아했다, 내 고백을 받아줄래? 등등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쓰고 제 방 책장에 봉인시켰습니다.
그 후 시간이 지나고 짝사랑했던 것도 잊은 채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. 그런데 동아리 조별과제에서 그 짝남이랑 조가 된 겁니다. 그렇게 짝남과 함께 숙제를 하러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. 짝남에게 잠깐 책장에 공책 아무거나 빼서 과제할 거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. 그 사이 저는 간식을 챙기러 갔죠. 간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짝남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공책을 보고 있더라고요. 뭐지 싶어서 봤는데 바로 제가 짝남에게 가상 고백 편지를 써놓은 그 공책이었습니다.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. 그러다 저는 어차피 읽었겠다. 그냥 못했던 고백이나 해보고 끝내자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. 나 너 좋아했어서 내가 너 좋아해도 될까? 그렇게 정적이 10초 정도 흐르고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빨리 숙제하자. 뭐부터 하면 되려나? 이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말을 꺼낸 순간 좋아. 뭐라고? 나도 너 좋다고. 나도 너 좋아했다고. 씩 웃으면서 말하는데 심장이 두근거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렇게 저희는 전교에서 다 아는 꽁냥 커플이 되어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가고 있답니다. 짝사랑을 이루다니 대단한 걸! 부럽다 부러워! 예쁘게 사귀길 바래!